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임용고시에 대해서 가질 법한 질문 6가지를 모아서 Q&A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임용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람마다 누구는 3학년 때부터 난 공부를 한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4학년 3월이 돼서야 좀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또는 치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4학년 때 인강이 나올 때부터 그걸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3학년 때 인강을 듣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육 관련 경험을 쌓거나 또는 교육 관련 책들을 좀 읽으면서 논술이나 면접에 대한 지식들을 좀 준비하는 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등 임용은 정말 운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엄청 지엽적이니까 이게 내가 유심히 본 게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저의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시험장에 가서 내가 아는 거, 예전에 정말 공부했던 거,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 이런 다 쥐어짜서 쓰고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공부량이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멘탈,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드는 죄책감과 이 후회감과 이런 것들이 정말 시험 공부를 또는 이 시험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되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붙잡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그냥 우리의 몫이다. 나머지는 정말 운에 맡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직 논술은 첫 번째는 하이패스 교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강을 많이 안 들으니까 하이패스 교재를 사서 앞에 설명을 조금 읽어보고 이 구조에 대한 그 다음으로는 최근 기출 한두 개 정도를 모범 답안을 필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의 답을 쓰기 시작하면서 스터디원들이랑 이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점점 좀 논술의 감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교직 논술에 교육학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엄청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강론 공부하는 것만으로 바쁜데 이 교육학 내용까지 제가 엄청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책은 하삼교라고 하루 3분 교육학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방대한 교육학 지식을 정말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잘 요약해 두셔서 그냥 틈틈이 짬날 때마다 보면 그래도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보통 인강을 많이 들으시죠? 저도 인강을 듣고 천천히 따라갔는데 문제는 이 인강 들은 걸 어떻게 내 걸로 복습하고 만들 것이냐, 내 걸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마다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스제트를 많이 푸는데 스제트란 뭐냐? 보통 이렇게 그 인강 내용을 가지고 질문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가려놓고 질문들을 보면서 이 답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이거 알고 있는지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스제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도 되고 또 자기만의 스제트를 만들면서 질문과 답을 이렇게 막 적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단권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복습할 때 자기만의 단권화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난 단권화를 만들 시간이 없다,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들을 참고해서
받아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 특별히 단거나 한 책에 보통 암기펜을 많이 쓰죠. 이렇게 빨간색 펜인데 그걸 빨간색 펜을 칠하고 위에 초록색 필름을 덮으면 그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암기펜을 활용해서 복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제 친구는 백지 정리라고 해서 그냥 A4 용지에 자기가 막 정리하고 그것들을 다시 매일 이렇게 적어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꼭 복습을 통해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외웠는데도 너무 까먹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돌려볼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터디를 하고 그 안에서 기출문제집을 사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도움이 되었던 건 교육 관련 책을 좀 읽었어요. 뭐 학급 경영이라던가 수업 방식에 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면접 때나 수업 실현할 때 저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끝나고 2차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때 이런 책들을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교직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면접은 자신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들어가서 잘 말씀하고 나오시고 또 이 면접도 만능 틀들이 있거든요. 수업 실현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 만능 틀을 잘 활용하되 정말 다양하게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면접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양한 만능 틀을 도전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스터디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1차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2차는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는 사실 막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다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외워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꼭 스터디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나는 조금 주위에 자극을 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진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또는 정보나 자료를 공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1차 스터디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논술 피드백하는 정도? 이 정도의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옆에 사람과 나를 많이 비교하고 이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 사람의 경우는 나는 내 속도로 공부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차는 꼭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내 수업하는 걸 찍고 내가 그걸 피드백한다라고 해도 이게 다른 사람이 봐주는 시선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더 풍성하게 제 수업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차 스터디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면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 있어주는 게 더 이렇게 현장감이 있는 연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수업이나 답변을 통해서 와 저거 되게 좋다. 저거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2차 스터디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임용고시에 관련된 정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초임공,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 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여기에 거의 전국의 모든 임고생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자료나 정보 공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입해 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우리 학교 안에서 좀 이런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에브리타임에 임고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각 학교의 이제 임고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임고를 하다 보면 내가 혼자 막 모든 걸 다 정리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둔 자료들을 참고해야 할 때가 많아요. 단거나 자료라던가 청킹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역시 초임공에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것들 자기가 정리한 자료들을 공유해주는 것들도 많으니까 검색해보면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외우다가 청킹이 필요할 때나 그때그때 단권화가 필요할 때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여러 블로거 분들이 자기들이 이때껏 청킹해 둔 거나 뭐 단거나 한 자료들을 무료로 많이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외에도 뭐 나는 청킹이 나랑 너무 잘 맞다 하는 분들은 청킹북 같은 것들도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서 청킹으로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하면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전 진짜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늘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이럴 순 없겠지만 그래서 더 날마다 좀 내 마음을 살펴가면서 다독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멘탈을 좀 관리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초임공이나 에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은 했는데 1차 끝날 때까지 아예 초임공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제가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막 자기는 여기까지 하고 있다. 이 자료 저 자료 막 올리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이렇게 조급해지고 싶지가 않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 이제 힘든 마음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위로받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에 제가 더 우울해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초임공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때그때 뭐 네이버에 필요한 자료 검색해 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자기의 마음이 괜찮을 정도, 자기에게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모의고사 사람들이 다 사니까 저도 엄청 사긴 했어요. 근데 전 진도가 엄청 늦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한 바퀴 돌리고 막 부랴부랴 모의고사를 푸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풀고 나머지는 아예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습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그냥 이걸 풀수록 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모의고사를 아예 안 풀었거든요. 이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스터디도 좋고 또 꼭 임고생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차 할 때 스터디를 딱 한 개 했었는데 이게 뭔가 스터디를 제대로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좀 막 하다가 얼렁뚱땅 되고 막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카톡방 안에서 계속 서로를 격려하고 뭐 응원하고 또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고 또 각자 이제 마지막 달 되면은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같이 캠스터디 켜두고 같이 그냥 각자의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집에 가서 뭐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룸메이트들이랑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의 멘탈의 관리에 큰 힘이 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여전히 막막하시죠? 저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막막했고 또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마다 제가 가졌던 생각은 지금 내 눈앞에 이 1년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사실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면 이 1년 뭐 별거 아니다. 뭐 자식 귀엽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제 마음을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공부를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의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꼭 시험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